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수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0년 창단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SK 와이번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2018년과 그리고 최악의 시즌인 올해 각종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부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찬찬히 뜯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올해 SK 성적이 참 참담합니다. 28일 기준으로 120경기를 치렀는데요. 40승 1무 79패, 1위와는 무려 34경기 차이고요. 승률이 3할 3푼 6리인데 2000년 팀 창단 이후 최저 승률입니다. 차이 하나에 불과 2.5게임 차밖에 되지 않고요. 하나와 함께 역대 최초로 100패를 걱정하는 팀이 됐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똑같이 120경기를 치렀던 지난해 8월 24일 성적은 79승 1무 40패로 정확히 올해와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저도 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2018년 120경기를 치렀을 때 성적은 67승 1무 52패였습니다. 2018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 SK가 2년 만에 리그 최악체가 되어버렸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2018년 데이터를 들고 와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격과 수비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자,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문제가 심각합니다. 2년에 걸쳐서 SK는 벤치의 입맛대로 야수진을 새로 꾸렸는데요.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설명을 돕기 위해 표를 따로 준비했는데요. 올해 그리고 2018년 SK 타격 데이터입니다. 올해 데이터는 9월 29일까지 성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홈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격 수치가 하위권입니다. 반면 2018년 공격 지표를 볼까요? 네, 타율을 제한 모든 수치는 리그 톱3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 맨 마지막에 WRC 플러스를 살펴보면요. WRC 플러스는 조정 득점 창출력을 말하는데요. 리그 평균을 100으로 놓고 110을 기록하면 평균보다 10% 더 득점 생산을 한 팀, 반대로 90을 기록하면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10% 더 떨어지는 득점 생산을 한 팀이라는 의미입니다. SK는 2018년 보면 103.8로 평균보다 위였고요. 올해는 85.2로 9위였습니다. 이게 현재 SK 공격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강했던 공격력이 떨어졌을까요? 2018년에 비해 대부분의 타자가 크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 정세영 기자가 내린 분석은 히팅 포인트 변화에 따른 차이라고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시죠. 2018년과 2020년 SK 타자들의 히팅 포인트 변화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히팅 포인트가 김강민, 로맥, 최양 선수를 빼고는 죄다 뒤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타격 폼에 손을 대게 됩니다. 당시 핵심 주문사항은 밀어치기였고요. 당겨치기가 장기인 타자들도 연습 타석에서는 밀어쳐 타구 방향을 여러 방향, 즉 스플레이 히팅을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줬습니다. 타격편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제 밀어치기는 데 중점을 뒀고, 물론 더 좋은 타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주문이었지만 현장 선수들은 기존의 장점마저 잃어버리게 되면서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타자는 투수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하는데 SK 선수들은 선수 본인이 타구를 때린 뒤 타격폼이 벤치의 마음에 들은 날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섰고요. 타격 결과가 안타를 쳤냐, 홈런을 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윙이 벤치의 마음에 들어서
다음 경기 혹은 다음 타석에 출장이 가능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타자들이 눈치를 보는 스윙을 한다. 여기에 밀어쳐라. 결국 SK 타자들의 히팅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뒤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의 공인구 2019년부터 반발력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두면 그래도 홈런이 나오는데요. NC, KT 등 리그에서 홈런을 잘 때리는 구단들은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당기는데 더욱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 SK 타자들은 정반대 행보로 가져가게 되죠. 히팅 포인트가 뒤로 밀렸고 가장 큰 장점인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팅 포인트가 앞에 형성돼 있는 여전히 있는 김강민, 로맥, 최양 선수 올해 성적이 좋거나 최소한 하락하지 않았다는 이런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힐만 감독 때는 선수들의 개성을 살려 썼습니다. 삼성으로 이적한 김동엽 선수에게 성과를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을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려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원을 갖다 썼습니다. 하지만 힐만 감독이 물러난 이후 감독이 일정한 기준 안에 타격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정, 한동민도 예외가 없었고요. 김동엽 선수는 그래서 삼성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타격폼 본화가 성공을 했다면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찍지 있고 않았겠죠? 네.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성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은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SK 타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86, 87 이런 주축 선수들의 곧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야 될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처럼 신인들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현 체제에서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사령탑을 교체했기 때문에 리빌딩도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K가 이 100패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100패에 대한 부담감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부터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참 답답하죠. 자, 그럼 이제 DER 수비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표에서 보시듯이 DER은 인플레이트하고 아웃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2018년에는 0.675 2위였는데 2020년에는 0.673으로 7입니다. 자, 언뜻 보면 수치가 비슷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부터 반발력이 떨어진 공구를 쓰면서 타구가 안 뻗어나가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인플레이 아웃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제 2018년 KBO DER 평균은 0.661이었는데 올해는 0.677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비 지표만 보면 올해 SK는 KBO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SK는 센터라인 수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격수는 김성현, 이루수는 최양 등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고요. 중견수 자리에는 올해 최지훈 선수가 부상을 했지만 김강민 선수는 여전히 건재를 가시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저는 수비력이 떨어진 차이를 시프트에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SK 수비를 보면 힐만 감독 시절과는 달리 과감하게 수비를 조정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수비 코치 입장에서는 감독의 지시가 없으면 시프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SK 구자에서는 극단적인 시프트가 나오지 않고요. 현재 SK 벤치는 이 시프트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프트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최근 추세는 메이저리그처럼 강타자를 상대로는 믿져야 본전으로 극단적인 시프트를 많이 쓰는데요. 올해 KBO 리그를 가만히 잘 보시면 잘 나가는 선두 NC, 그리고 올해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5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아의 경우에는 이 극단적인 시프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SK가 수비지표 위에 올랐던 2018년을 보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수비지표 2위에 올랐다? 이렇게는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2018년 유격수로 많이 나섰던 기아의 나주환 선수 이적을 했죠. 나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면 타구는 아주 잘 잡는 유형이지만 옆으로 빠지는 타구는 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힐만 감독의 이 적극적인 시프트 활용이 상대 타선의 안타 생산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는 소리로 귀결됩니다. 결국 이 시프트로 수비해서 모든 설명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프트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2018년 그리고 올해의 차이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투수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지표 역시 전체적으로 참담하죠. 하지만 김강현과 산체스, 이 34승을 합작했던 지난해 이 두 투수가 빠진 투수력은 어느 정도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김강현의 이탈, 그리고 또 이탈에 이어서 두 외국인 투수의 부상과 부진. 킹홈 선수는 부상이고요. 핀토 선수는 최근에는 좋은 모습이지만, 좋았다고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8월 이전에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SK에서는 외국인 투수의 선발 전적으로 현장 벤치의 몫이었는데요. 그랬다고 감안하면 현장 벤치의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투수는 결국 외국인 투수 2명을 똘똘하게만 뽑으면 SK의 경우 문승원, 박종훈, 이건욱 등이 버틴 선발진과 마운드, 이제 불펜 마운드는 리그에서 3, 4위권 전력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불펜이라는 것도 마무리 자리가 좀 SK가 올해 애매해서 그렇지 물량은 많습니다. 올해 SK 불펜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초반 예상치 못한 연패에 빠졌고 부상자도 나오게 되는데요. SK 벤치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서진용 선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승 조인데 이기는 상황에서도 나오지만 올해는 2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나왔고요. 이기는 경기는 당연히 나오고요. 제가 서진용 선수의 케이스를 꼽았지만 SK 불펜 투수들은 올해 대부분 깜깜이 상태에서 나가면서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SK 선수들의 전체적인 구속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SK는 특히 SK 벤치는 위기 상황 극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후반기부터 위기가 찾아오자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2018년과 2020년 SK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 SK 그리고 올해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는 SK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데이터 결과를 중심으로요. 결과적으로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현 체제의 SK야구는 SK와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고 과감하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암기 과목을 엄청 잘해서 꾸준히 상위권에 있고 또 한 번은 암기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서 전교 1등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요, 심성도 착하고 하루 일과도 미루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다면 국영수의 경쟁력이 암기 과목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랬던 이 학생에게 강남의 유명한 학원 원장 출신의 강사가 찾아옵니다. 이 학생에게 국영수만 하면 너는 전교 1, 2등을 다툴 수 있어. 암기 과목은 그만하니 됐고 국영수에 매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만의 공부법을 다 바꾸게 됩니다. 암기 과목에 소홀하게 되고요. 국영수도 나름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지만 다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고수했던 공부 스타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영수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수학은 애꿎은 집합만 계속 보게 됩니다. 결국 장점을 잃어버린 이 학생은 이도저도 아닌 학생이 됩니다. 최근에는 안 하던 일탈 행위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남 유명 강사를 계속 미뤄야 할까요? 부모는 고심 중입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 2018년, 2020년 SK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